한 음반 매장에서 진상을 부리던 여성 때문에 매장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해당 진상 여성은 경찰들에게 여권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으나 경찰들이 이 여성에게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중국인임을 들통난 것에 분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던데요. 한번 보시죠. 그 상황에서 찍힌 영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성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인지 몰랐습니까? 저 역시도 중국어를 할 수 있지만 이 여성이 뭐라고 소리치는지는 알아듣기 힘드네요. 해당 매장은 어느 음반을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뿌리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저는 살면서 한국인들이 공짜를 엄청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짜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어요. 공짜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좋아하죠. 한국인이 유독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말입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해당 영상은 무료로 국수를 뿌리는 한중국의 마을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마치 전쟁통에 식량을 배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은 어느 평화로운 중국의 한 마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국인은 중국인들이 한중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글은 소개할 가치도 없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달렸던 긴 답글은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은 글이라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인들의 터무니없는 정신승리에 뇌가 녹아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바퀴벌레에 비유되면서 비하당하는 상황은 매우 합리적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무슨 공산당에 신고를 한다는 둥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나도 공산당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다. 하나만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우리 중국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더럽고 예의 없는 국가인 게 맞다. 나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돈이 많아서 일본과 한국을 전부 자주 가본 사람이라면 안다. 한국이나 일본을 한두 번만 가봐서는 모른다. 어차피 한두 번 가봐야 중국인들 밀집 지역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중국인들만 보고 오는 것이지. 그들에 대해서 잘 알려면 적어도 1년은 살아봐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친 생각들이었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하나 예시를 들어줄까? 가장 흔하디 흔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갑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중국인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어느 사람이 백화점이라던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화내거나 소리지는 것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을 항상 상상해오고 나중에 나이가 든다면 꼭 백화점에서 나의 명예를 알리며 소리질러 볼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된다. 특히 내가 어떤 상사가 되어서 아랫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 항상 여성들이 동경하는 남성의 모습이다. 여성들은 항상 상사의 위치에 있는 남성을 좋아하고 그 남성이 자기의 일꾼들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은 항상 여자들이 최고로 뽑는 멋진 남성의 순간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이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와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선호되는 결혼 대상 1등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취급을 받는다. 믿지 못하겠다고? 당장 한국 드라마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가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 항상 그 갑질하는 사람이 악역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들이 악역인 이유는 한국인들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갑질이 절대로 멋있는 것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오히려 갑질하면 할수록 사회적 체면이 더욱 낮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다만 일본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절을 한다거나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사죄하는 일은 흔하다. 한국도 일꾼이 잘못한다면 윗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문화는 있다. 다만 한국인들은 자기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잘못 일꾼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문화는 없다. 그들 대부분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윗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도 한 번 생긴 적이 있다. 중국 회사와 일하는 한국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중국 회사와 협업하는 한국 회사들 말이다. 이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 들어오게 될 때 중국 땅에 있는 중국 회사들과 협업을 꼭 해야만 하는데, 국적이 한국인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제대로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회사가 갑이 된다. 그때 중국 회사는 한국 회사에게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는데, 항상 영어를 쓰는 한국 회사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하고 뭔가 자기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 때문에 많은 화를 낸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한국 회사들만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 이 갑질하는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만 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 이러한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중국의 경우는 갑질을 보고 멋지다고 부추기는 것이고, 한국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 오래 살면 또 충격받을 만한 상식이 있다. 바로 남을 때리는 문화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중국이랑 꽤나 비슷한데, 일본의 예능이나 방송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아랫사람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때리는 문화가 남아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면 가끔은 머리를 약하게 때린다거나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누구를 때리면 돈 걱정부터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의 몸을 때리지 말아야 하는 한국의 상식은 사실상 당연한 것이다. 다만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아무리 미디어에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 어쩌면 중국은 고집불통들이 가장 많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눈과 귀를 닫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고 남의 생각은 우리보다 열등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가정교육은 오래전에는 꽤나 좋은 방식의 교육이었으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뒤처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방식의 교육이다. 중국은 정말 고쳐져야 한다. 이러다가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들 둘을 합한 것보다 대국이다. 어쩌면 이미 역전당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기만 한 사실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한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공산당에 신고했다. 이러한 글은 바로 신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놈의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 이름과 신상 정보가 다 써져 있더군. 아마 이 글은 공산당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다. 거짓으로 점철된 글이기 때문이다. 갑질하는 것을 멋지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국 여성들. 아랫사람들에게 화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말. 그 어느 것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글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마치 자기는 선진국에서 오래 살았던 선진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선택한 단어들과 논리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저 중국을 욕하고만 싶어하는 놈 같은데 정말 안타깝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신고를 해도 박멸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풀어놓은 알바들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살면서 저런 생각을 가진 중국인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푼 알바라고 보면 모두 설명된다.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과연 한국과 일본에서 푼 알바가 맞을까요? 사실 중국에서도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깨어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숨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로 도망가는 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친구도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한 상태인데요.